막말과 저질 정치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민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우리 남윤철님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령시 민주단체협의회 대표 맡고 있습니다. 남윤철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막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막말들이 사회에 큰 파장들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장애인, 여성,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막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들을 일으켰죠. 보령에는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실천하기 위한 청년 네트워크 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2023년 8월에 청년 네트워크 센터에 대한 막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청년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시의회, 시청,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같이 고민하면 됐는데 왜 그런 막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왔고요.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보령시의 시의원들, 시청들이 제대로 청년사업 진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안녕과 복지를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갖도록 하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정치! 잠시만요. 꼬였어요. 괜찮아요. 어떤 구호가 좋을까요? 김재관은 사퇴하라. 김재관은 사퇴하라. 네. 막말 정치, 저질 정치, 김재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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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을 우롱하는 김재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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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로 우리 보령시 청년입니다. 임명님 나오셔서 본인의 입장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동.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청년 임명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위원장 자격이 아닌 한 사람의 보령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동안 이 본 사건 뒤에 모진 고난과 압박을 받은 것을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회의비 횡령 문제. 회의비는 매달 3만 원씩 회의록과 증빙사진, 회의 참석자 서명을 통하여 새마을 공동체에서 각 위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회의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횡령한다는 사실은 아무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정 인물에 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 청년들이 정치인과 식사 자리도 못합니까? 지인에게 밥 한 번 대접할 때 문제시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인 중에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인 중에 현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식사 자리가 지지선언 자리로 비춰져야 할까요? 사전선거운동, 지지선언이 있다. 이런 발언은 전혀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도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선관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드트럭에게 뒷돈 20만 원을 받았다. 전혀 사실 무관합니다. 네, 저는 푸드트럭 대표님의 연락처도 모릅니다. 오히려 행사 진행 때는 개인 사비까지 동원하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보령시에서 청년정책 활동이 있을 때나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이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센터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말 루머라고 생각하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밖에도 많은 구설수에 오르며 오히려 사과해라, 조용히 넘어가라, 그만해라. 네가 그렇게 했으니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친분 힘든 지인들에게까지 압박과 질타를 받으며 많은 오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며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근거 있는 발언일 경우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미약하고 작은 바늘로 작은 구멍을 내는 발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구멍이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마음 편히 낼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 청년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살기 좋고 다양한 청년 정책이 정주여건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며 보령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사건이 잠잠해져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가해나 보복성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2차적, 3차적 가해가 앞으로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청년정책 전담부서 마련을 통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나와 주시겠다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저처럼 외압의 고통에 시달릴까 염려되어 감사한 마음만 전하면서 다음 기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없는 일반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아픔이 후대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한데요.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임유경님 지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유미경입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 자식 또래의 임명 대표님께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발언을 하시는데요. 옆에 있는 그 숨소리가 들리니 막 가슴속에서 돌멩이가 뚝뚝 떨어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홍성에서 예산에서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의 정부 여당, 용산의 대통령, 그리고 여기 보령시 의원으로 계신 김재관 의원님,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권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막말,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등은 그런 것에 기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국민들이 살기 힘들고 외교적으로도 난관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도 소용없어, 볼 것도 없어 라는 그런 아나무인격인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잘 모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그 시민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우리의 가장 주된 고민은 10년 후에 우리 지역이 소멸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미래의 동력이 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조심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여기서 살고 누가 여기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또한 처음에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희망을 주는 정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절망의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목전에 내가 정말 숨막혀 죽겠다라는 그런 비통한 심정만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정치인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힘이 된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투표로. 이번 4월에 총선이 있죠. 총선에서 진정으로 보령시를 위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령시의회에 요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떨쳐 일어서니 사과하고 끝날 줄 알고 조용히 있을 겁니다. 윤리특위에서 절차는 밟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손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왜 이렇게 미리 보일까요? 경고합니다. 지난번처럼 충남 도의원 지민규처럼 송방망이 처벌을 보령시에서 한다면 우리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거다.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다음에는 청년들, 당사자의 목소리가 당신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보령시의회 윤리특위 똑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바람이 아니고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제발 희망의 정치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건 의원이 발언한 회의록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혐오와 배제와 매우 협소한 발언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을 아우르는 시민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발언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데요. 이런 사람을 우리의 시민의 대표로 뽑은 유권자로서 창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농 보령시 농민회장 이정엽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령 농민회장 이정엽입니다. 제가 어제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핸드폰 이런 거에 겁내기 취약한데 어제 봤어요. 봤더니 오늘 기자회견이 있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농업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네들 몇 프로 빼고는 다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노동자, 농민, 기층 민중들이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저 보거든요. 그래서 1호 거부 법안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양곡관리법을. 그거 지금 9개인가 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네들의 속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나 도나 지방정부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령시 의회겠죠. 저는 그 빨간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들어선 지가 30여 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상에 보니까 그 당 망하게 생겼으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인가라고 세운 사람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까지 지금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안을 청년 네트워크가 만만하게 보여진 것도 있겠지만 반대 정치 성향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령시 이거 잘못하면 소멸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안 되면은 돌아가시는 분만 있고 재생이 안 되면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저는 나이 먹은 기성인으로서 힘은 미약하지만 그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해주는 기성인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자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아까 정의당 사무처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김재관 보령시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걸 보다면은 끝까지 같이 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이선숙님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보령 서천 지역의원의 이선숙입니다. 어제 밤에 12년 정도에 읽었던 책, 근래에 또 한번 읽었던 책들이었는데 정치를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은 책이었지만 또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12년 전에도 감동이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읽어내는 정치를 하자. 청년들이 마음이 죽어나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곳에 민주단체 협의회, 우리 지역의 민주단체 협의회,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않는 같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청년을 겁박하는 시의원 김재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청년도 시민이다. 시민은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랄 연봉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건 김재관 의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의원 김재관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해결은커녕 덮으려고만 했던 보령시의회의 문제 또한 명확합니다. 지난해 8월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보령시의원 김재관 의원 발언은 그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시의회 회의가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의원 김재관이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동안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시의원 그 누구도 그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원장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보령시 시의회가 보령 시민을 인식하는 수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령시의회는 보령 시민의 의견을 대의하고 시민을 대표로 행정을 감시하는 경제기구이자 자치단체 최고 의결기구이자 시민의 활동을 간섭하고 예산으로 협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졸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시의원이 시민들을 향해 욕지거리를 하고 시민 집단에게 모욕을 준단 말입니까? 보령 시민들은 시의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시의원은 내가 싫다고 예산을 안 주고 내가 좋다고 예산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시의원 김재관은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청년은 겁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9일 박상모 시의회 의장은 청년 네트워크 임명 위원장에게 속기록을 검증해 보았다며 청년 네트워크를 향한 것이 아니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제 자체가 청년 네트워크 센터였고 해당 발언 모두 청년 네트워크 센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상모 의장은 속기록을 검증했다는 업체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원 김재관은 두 시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임명위원장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임명위원장이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속기록에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으라며 협박성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의원이 뭐라고 시민 개인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벌인단 말입니까? 시인이 자신이 가진 한중 권력을 지키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청년 개인을 겁박할 수 있는가? 시의회는 시민에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보령시 시의회는 이 문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재관은 놀고 있는 애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 김재관은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입장 발표문에서 당시 발언의 진위와 진정성 및 굴절되지 않길 바란다고만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막말과 욕지거리 사이 어디에 진위와 진정함이 있는 것입니까? 시의원 김재관이 청년에 관한 인식은 놀고 있는 애들로 대표됩니다.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면 청년이고 청년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있으면 비전 하나 없는 놀고 있는 애들입니까? 이것이 시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보령시 청년에 대한 진정함이고 신념입니까? 속기록에 적혀있는 시의원 김재관의 발언은 논리도 주장도 없는 감정 배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위와 진정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청년 네트워크 센터가 시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제시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기록 그 어디에도 근거 제시는 없고 감정 배설과 막말, 욕지거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재관은 입장 발표문에서 발언의 진위를 운운하며 신념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가 보령시의회에 아직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소름 돋고 끼치는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보령시 전체 인구 41%에 달하는
대천 3, 4, 5동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수준이라는 것에 보령 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시의원 김재관은 윤리의원에서 마땅히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보령 시의회도 시민들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령시 민주단체 협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뒤에는 세 번씩 해주십시오. 1. 시의원 김재관은 청년 커뮤니티 센터에 관한 속기록 발언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라. 시의원 김재관은 당시 발언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의 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회 의장은 박상무 속기록을 검증한 업체를 즉각 공개하라. 시의원 김재관은 임명위원장이 약점이라 주장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내놓아라. 국민의힘 보령 서천지역위원회는 시의원 김재관의 복당 금지 징계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시의원 김재관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네, 저는 바로 부산에서 있었던, 저는 보령시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22살짜리 못 움직이는 중증장애인 아들이 같이 오겠다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같이 못 왔는데요. 거기에서 중증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청년을 낳은 부모님들한테 낳지 말라고 얘기했던 바로 1월 달에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근데 울분을 터치질 못하고 그때도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번 이 사건을 받으면서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끝났는데요. 더 지지 발언이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호 위원장님.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보령의 청년을 보호하자는 이런 여러 나오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출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시민을 무시하는 입장이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러는 게 바로 선출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에서 김재관 의원이 우리 청년 비하반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그 소식을 실은 늦게 들었어요. 한 2주 전에 들어가지고 즉시 우리 앞에 이차로 기자도 있습니다만 기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통보를 해줘가지고 전 언론에 거의 다 보도가 됐고, 또 TV에도 나왔고, 또 중앙당, 도당, 우리 시당에서 그런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김재관 의원이 현재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사퇴했다는데, 이 선출직으로서는 실은 가장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 실은 임명이나 이 청년 회원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이 위축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발언을 한 김재관 의원이 위축돼야지, 우리 임명이나 우리 청년들 회원들이 위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청년디스크에서 안 받는 얘기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면은, 이것은 뭐 법적으로 완전히 선거직으로서는 사퇴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죄를 지었다.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인수가 우리 청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장인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 측에서 필요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함께 우리 임명 위원장이나 우리 청년 회원들이
우리 보령시에서 살기 좋은 만세 보령에서 우리 보령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발언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기 어제 이차루 기자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김재관 의원이 지난주 탈당과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보는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써왔습니다. 작년 8월 김재관 의원은 상임위 막말 평해 발언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상임위에 있던 어떤 의원도 그러한 발언을 놓고 지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공세 이전에 동료 의원이 잘못된 사고의 발언을 어느 누구도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의 현실이죠. 12월 솔기록이 공개되고 읽어본 누구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인된 신분의 시의원이 속기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랄 연병한다는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김재관 의원이 신상 발언으로 사과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랄 연방한다는 발언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입니다. 국민의힘 탈당은 22대 총선을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보령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통해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하고 김재관 의원은 사퇴로 지역 청년들을 비하하고 평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언론 보도 전후 임명위원장에 대한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인된 신분에 무심코 던진 돌의 피해자들 2번 죽이는 이 같은 사태는 악의 고리입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을 통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청년도 우리 보령 시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살피며 키워내야 할 보령 미래의 청년을 분명히 각인시켜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김재관은 사퇴해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보령시의회 시의장 방문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우선에 의장님 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관 의원이 사과하는 태도가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고요. 그 영상이 더 열받게 한 거죠. 아니 본인의 신념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과예요? 본인의 신념 가운데 그렇게 발언해서 의회도 난리피고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그렇게 후벼 파놨는데 그 본인의 신념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왜곡되는 신념은 뭐고 왜곡되지 않아야 될 신념은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청년들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시의회 분위기라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왔더라고. 난 사실 그때 알았어요. 그때 가지고 와서 내가 청년들 세 분하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용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청년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야, 우리 임 회장 이거 내가 여기서 사과할게. 우리 12명을 대표해서 내가 의장이니까 사과할게. 이 내용을 내가 언제까지 몰랐다. 지금 알았다. 이렇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사과했어요. 아니면 속기록 이후에 김재관 의원이 하고 다닌 행위들까지 포함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혹시 의장님 아십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김재관 의원이 다른 시원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법학서 다른 하고 그런 다녔다는 거 혹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도 들어가지고 네. 김재관을 내가 다시 불렀어요. 김재관 다시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김재관 의원 일단 처음에 자네가 발언한 게 먼저 잘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죄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받고 나서 끝나면 2차로 자네가 소송을 하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죠? 잘못된 근거가 있으면 청년들한테 제기를 해라. 그러면 청년들이 잘못된 걸 달기를 맡기잖아. 그렇게 나가야지 이거를 이놈하고 같이 다 죽 써놓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는 했어요. 제가